안녕하세요, 고성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은 나름대로 되게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안 해봤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개발을 해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이미 해봐서 익숙한 그런 류의 개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 좀 푸시 알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튜토리얼이나 뭐 강의 영상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그 기능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들,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뭐 혹시 구체적인 강의라던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이 영상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당연히 푸시 알림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시 알림 중에서도 종류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푸시 알림이 날라오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뭘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쿠팡에서 주문한 제품이 배송이 시작되면은 저한테 푸시 알림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제가 주문한 뭐 물건을 가지고 실제로 어디 물류센터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차에 실리면은 그때 그 담당자 분이 뭐 스마트폰이든 뭐 쿠팡에서 쓰는 기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이거 지금 배송 시작됨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쿠팡 서버에서 제 핸드폰으로 알림을 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주문한 제품 배송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푸시 알림을 받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배송이라는 그런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송이 시작되는 경우 저한테 알림을 보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뭔가 주기적인 리마인더, 예를 들어 뭐 습관을 빌딩하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아침 뭐 9시마다 특정 알림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던 거죠. 뭔가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 주기적인 푸시 알림.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거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개발을 하면 되겠다, 그냥 제 감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찌 보면은 첫 번째 푸시 알림 종류가 두 번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인지 이거죠.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알림을 보내는 거를 먼저 개발하고 나면은 특정 주기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됐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첫 번째 종류의 푸시 알림의 사건만 그걸로 대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걸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찾아보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막막하다. 그러니까 뭐 찾으면 되긴 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푸시 알림이 날라온다라는 거는 서버에서 그거를 뭔가 매니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포스팅을 했다. 근데 그 포스팅에 댓글이 달렸다. 그 사건이 딱 발생하면은 서버가 댓글이 달렸다라는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저한테 푸시를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즉 서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사건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푸시 알림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서버가 하는 일인 건 확실한데, 그러면 스프링 자체에서 내가 플러터로 만든 앱에다가 푸시를 보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건 아니고,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이 있고 제가 만들고 있는 플러터 앱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푸시 알림을 보내주는 이제 중간 서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리가 스프링에서 이쪽 서버가 어떤 구현해 놓은 그런 양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지금 이런 그 푸시 알림 보내야 되거든? 보내줘. 그러면은 얘가 이걸 보고서는 오케이 알겠어 하고서는 제 플러터 앱으로 이제 푸시 알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앱에서 사용자가 그 푸시 알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만든 파이어베이스다. 근데 파이어베이스가 유일한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다른 서비스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대중적인 게 파이어베이스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파이어베이스라는 것도 얼핏 이렇게 봤는데 이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내가 앱을 진짜 빨리 만들고 싶었으면은 스프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거 파이어베이스로 만들 걸,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푸시 알림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보면서 서버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보게 되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이 서버리스 서비스들,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푸시 알림이 날아가는 원리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막막해지긴 했었어요. 사실 나는 지금 스프링이랑 플러터 두 개를 이렇게 연동하는 것도 뭔가 익숙치 않은데 여기에 하나가 더 끼는 거잖아요. 파이어베이스라는 애가.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겠는데? 두 개를 내가 핸들링하는 것과 세 개를 핸들링하는 거는 일의 양이, 그리고 또 난이도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직접 해보니까는 그런 정도의 어떤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개에서 3개가 됐으니까 1.5배 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다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스프링 쪽이고, 플러터 쪽의 경우에는 어떤 외국 유튜버 분께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개발을 했는데, 제가 개발한 내용을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개발한 스프링 쪽 코드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노티피케이션 관련된 부분은 여기인데 댓글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메소드로 이쪽 URL로 JSON 데이터를 보내면은 댓글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댓글을 누군가가 쓰고 싶을 테니까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create reply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랑 이제 바디를 넘기는, 포스트 아이디랑 이렇게 바디를 넘기는 그런 방식인데, 얘가 뭔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인 거죠. 얘네들을 받아가지고 각각 엔티티를 먼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관련 포스트 작성자에게 푸시 알림을 전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 서비스라는 이런 객체가 하나 있고요. 여기 메소드로 send message to라는 걸 해가지고 이 질문글 포스트 얘 작성자, 얘 FCM 토큰에다가 요런 타이틀과 요런 바디에 푸시 메시지를 보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일단 요 포스트맨으로 푸시를 보내면은 글 작성자로 로그인 되어 있는 요 지금 가상 디바이스에 알림이 오는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푸시 알림 잘 날아가는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샌드를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의 댓글이 이 밑에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핸드폰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이 이 글을 쓴 주인이니까 얘한테 푸시 알림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샌드를 보내면은 네, 이렇게 보이시죠? 댓글 작성됐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맨 밑에 보면 푸시 알림 잘 날아가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댓글이 달려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이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는 요 객체인데, 얘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정의로 그럼 이렇게 나름 복잡한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블로그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을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복붙 수준으로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한 이후에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 서비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send message to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토큰이랑 타이틀, 바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요 메서드를 통해가지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서버로 날아가게 되고, 그 파이어베이스 서버에서 요 알림을 누구에게 날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앱으로 해당 알림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지금 개발 진척도는 제가 봤을 때 한 85%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년 한 10월쯤인가 11월쯤인가에 2021년 지나기 전까지 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1월 중순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진짜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돼서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1월 말일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붙여야 되는데, 결제는 예전부터 그 아임포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좀 쉽게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붙여볼 생각이고, 다음번 업데이트 때는 반드시 이제 결제를 붙여놓은 상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다음 주에 뭐 모르긴 몰라도 주된 내용이 결제 서비스 붙이면서 뭐 있었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터는 뭔가 그냥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막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있고, 뭔가 웬만한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데, 스프링 쪽은 좀 제가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서버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뭐 보여야 될 게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잘못 보인다든지,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은 회원님들의 어떤 소중한 정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좀 스프링을 깊게 파봐야 되겠다. 뭔가 이거를 좀 더 내가 나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개발 자체도 그렇지만은 뭔가 마음도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추천해주신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책이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쨌든 제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할 테니까, 배포한 이후에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그런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리팩토링을 해나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재미도 있고 빨리빨리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면 지난 한 주 동안 되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특히나 푸시 알림 쪽이 제 나름대로는 인상 깊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화면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앱이 완성되는 시점은 아마 1월 말일 것 같다, 그 말씀 드렸고, 결제는 아임포트로 붙일 거고,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을 사서 그거를 바탕으로 좀 더 스프링에 대한 기반 지식들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